네, 2회 모의고사 치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정답률이 저조했던 문제를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균 점수를 보니 50점대를 넘으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출제하는 이 초반 문제들은 기출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제 한 두세 차례 넘어가면 이제 응용이 과감하게 좀 이루어진 다소 어려운 문제들이 좀 여러분들 이제 시험 치르시게 될 거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 계속 중요하게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들을 계속 숙지하시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7번 문제 한번 보시면 지난 2회 시험입니다. 추심 통일 규칙에 관한 제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셨던 문제 같은데요. 네, 정답은 이제 4번이었습니다. 우리 추심 지시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추심 지시서는 은행이 취해야 될 어떤 행동에 대한 제한 기간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드로워가 돼야 되겠죠. 드로워도 아니고 누가 되죠? 드로이가 되겠죠. 드로이. 그래 지급인이 해야 될 정확한 기한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추심 지시서고요. 제가 기본 강의 때나 우리 문제 풀 때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은행이라든가 드로워가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그걸 기억하신 분들은 무난하게 맞추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번에 대한 정답률이 조금 저조하세요. 23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23번에 보시면 정답은 5번이었는데요. 네, 5번에 이제 이건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신용장의 양도와 관련해서는 출제가 빈번하게 되고 있고, 자, 5번 같은 경우에 양도 신용장에서 우리 2차 제2수익자에게 양도가 되는 경우에 어떤 당사자의 요청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자, 정답은 우리 first beneficiary였습니다. 거기 5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applicant, 수입자, 우리 신용장에 우리 개설 의뢰인의 요청으로 이수익자에게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제1수익자에 의해서 양도가 되는 것이겠죠.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요걸 조금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33번에서 조금 힘들어 하셨네요. 33번. 26번도 힘들어 하셨네요. 26번. 네, 26번은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네, 26번은 요게 다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통계표가 잘못 나온 것 같고요. 네, 26번 같은 경우엔 우리 상사중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award하고 arbitrator. 자, 이 문제는 거의 안 틀리셨겠죠? 네, 요게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번 한번 보겠습니다. 33번. 예, 3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손아증권에 관한 헤이그, 우리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부족하게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이해가 가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의 어떤 정답률이. 정답 4번이었고요. 운송인의 계약 자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헤이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우리 책임 구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적이 되고 양화되기 전 단계까지가 운송인의 책임 기간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헤이그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우리 적재 전이라든가 양화 이후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 헤이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계약 자유가 적용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헤이그 같은 경우에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책임 기간에는 적용이 되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 이전이나 이후의 기간 동안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헤이그 같은 경우에는 BAL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37번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 하셨네요. 네, 37번 같은 경우에는 자, 영국의 해상보험법의 disclosure. 자, 이게 고지 의무와 관련된 것인데, 고지,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숙제하셔야 됩니다. 고지는 뭐였다? 우리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우리 위험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이제 고지하는 내용이죠.
자,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면 자,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죠. 위험이 감소되는 것은 보험자한테 유리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고지해야 될 것은 우리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고지하는 것이고, 이것처럼 5번처럼 위험을 감소시키는 요인에 대해서는 고지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니드낫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번 문제를 좀 많이 또 틀리셨는데요. 이 40번 문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해설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소멸이익과 불확정이익 어떤 것인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셀러 입장에서 바이어가 부도가 나거나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나거나 자, 인수 거절의 상태를 우리 대비해서 보험을 부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바로 불확정 이익에 대한 부보라고 하는데요. 보험이라고 하는데 자, 만약에 그것을 이제 4번 불확정 이익 컨티젠트 인트레스트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매수인 같은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한다면 그 불확정 이익에 대한 보험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의미가 없게 되죠. 자, 그때 이제 소멸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경우에는 자, 기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이제 40번 내용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지난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하셔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0번 문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네.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지난번 시험에 대한 강평은 간단하게 자, 해드렸습니다. 꼭 제가 주지 드린 내용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